사회복지관 교양계획팀 실습생 이현호 신영입니다. 이번 태아 오피니언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눠주실 교양계획팀 임장현 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기획팀 임장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저는 4차 산업혁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복지관에서 사회사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사업가로서의 어떤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추운 겨울날 1시간 넘게 택시를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플로 한두 번 터치하면 택시가 집 앞으로 바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간극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관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집에서 내지는 개인의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무도 재택으로 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뭐 인간관계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이 줄어든 게 된 거죠. 그리고 초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로봇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사람처럼 어르신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계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인간관계망을 단절시키는 도구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 하나하나를 하나의 어떤 이익의 대상, 그다음에 자본으로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효율성에 기인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들, 어르신들의 어떤 관계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고민만 하고 있을 뿐인 거고 큰 방향성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이슈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사회사업가이기 때문에 사람다움과 사회다움 그런 어떤 사회복지 실천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를 이 돌봄 영역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은 비교적으로 청년 세대에 비해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태화에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은 더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욕구가 생기겠죠. 그 욕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바디 프로그램일 텐데 어르신들이 계속 외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신체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체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해보자. 그래서 패드를 지급해드리고 복지관에서 이제 신체활동 강사님이 어르신들의 각자 집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이제 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맨손 체조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온바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교육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계속 활용을 하셔야 되고 쓰셔야 되는 어떤 도구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들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이제 스마트폰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영역에서도 뭐 협업 툴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도구들은 휴먼 서비스를 하는 우리 사회사업가로서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설문을 할 때 한글 파일로 설문지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그걸 뽑아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직접 작성하게끔 유도를 하고 작성된 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컴퓨터에다 기입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네이버도 있고 구글에서도 이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설문지 만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기타 SNS 툴을 통해서 발송을 하면 작성을 바로 해주시면 바로 그냥 분석돼서 나오는 그런 현실이 돼서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에 태화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막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홍보 플랫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툴에서의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기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연 하반기에 항상 사업 계획을 할 때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 태화가 이제 가야 될 길은 어떤 부분들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회 변화의 어떤 흐름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갈 태화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개인의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이전에 비해서 많은 어떤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주로 돕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들을 관리하는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더군다나 이제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실천 역시도 로봇가 대신해 준다든지 드론을 통해서 밑반찬을 떨궈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인간에 대한 접촉점이 떨어지는 이들이 더 이렇게 관계망이 좁아지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복지 서비스 대행 업체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사업가 스스로 사회사업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조직 측면에서도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사회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내지는 지속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 사람다움, 사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술에 매몰되고 효율성에 매몰돼서 이제 사회사업가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의 행정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전달자, 그 이상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대신해주고 드론이 대신해주고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데 사회사업가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깨어서 의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영기획팀 임장현 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영기획팀 실습생 이신영, 이한호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아기독교 사회복지관 경영기획팀 실습생 이한호, 이신영입니다. 기획팀 임장현 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임장현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태화에서는 노인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답변 주실 때마다 그런 반응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냥 바로 답변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죠, 그죠. 그렇죠. 아, 네. 잠깐만요. 이거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질문이 좀 좁아졌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에 태화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네요. 이따 봐요. 약 먹고 투나는 이런 모습. 이따 봐요. 이따 보는 지